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3주째 셋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별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조 내지 4조가 있는데요. 14주째와 15주째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발표 준비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때까지 또 의논하면서 잘 준비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마 조별 발표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냥 조별로 와서 발표를 하고요. 그것을 촬영을 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학교의 방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소수의 그러한 반이기 때문에 강의실에 와서 정해진 날짜에 주어진 문제들을 가지고 그냥 한 50분 동안 필기시험을 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14주, 15주 그리고 기말고사는 대면 수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은. 왜냐하면 전체 학생이 1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했던 내용들을 복습을 좀 해보면요. 이 영어 발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래서 language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가 심볼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래서 폰트 사이즈라든지 타입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는 조금 밋밋하게 돼 있는데요. 대부분의 슬라이드 프로젝트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폰트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볼딩으로 되어 있느냐, 뭐 아니면 이탈리로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줄도 꺼져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좀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을 우리 all capital을 쓴다든지, 그죠? 아니면 고유명사라든지 이런 대문자를 쓸 건가, 소문자를 쓸 건가, 아니면 믹스처 해가지고 쓰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주어져 있는 그러한 레벨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충분히 뭐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런 네모 박스들을 어떤 모양으로 쓸 건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들을 거꾸로 해가지고 설치기도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구조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채워진 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뿐만이 아니라 컬러들을 어떻게 이용할 건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분한 컬러들을 이용하는 게 좋다. 강조할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렬한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아주 차분한 컬러로서 백그라운드를 깔고요.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어떤 bright color, 아주 눈에 돋보이는, 더 돋보이는 그런 것들을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physical communication이라고 그랬는데 제일 하기 어려운 거죠,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이것들을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해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평가할 적에 여러분 발표를 평가할 적에 내용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가도 평가하겠지만 이 논문 작성 및 발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언스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eye contact이라든지 그 다음에요 facial expression이라든지 hand movements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의 발표하는 데 있어서 준비했던 몸가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시라 그랬죠. 연습을 많이 하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e consistent and use them with discretion이라 했는데 아주 신중하게 그 다음에 이것들을 사용하는 데서 좀 신중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일반성 있게 be consistent 하다. 뭐 복된다고 너무 심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표가 아니라 영어 면접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가 발표는 어떻게 보면 원웨이식이라고 볼지 면접은 그러니까 투웨이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 정해진 그러한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답들과 그 다음에 다시 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질문들도 잘 준비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그래서 interviewers 할지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administrators 할 거냐, 이 managers, engineers.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위치를 파지션을 두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고 내가 지금 지원하는 분야가 그 해당 부서가 어떤 거냐, 관리자와 인사 담당 관리자, 그죠? 관리자, 인사 담당 관리자, 그 다음에요 또 어떤 거죠? 엔지니어즈나, 그러니까 실무자, 기술자다 이런 그런 분들이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뭘 궁금해할 건가 우리가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they want to know what they want to know, what they want to know. 이러한 분들이 이제 인터뷰하러 면접관으로 들어올 건데 그들이 질문은 어떤 걸 할 거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whether to hire you, 그러니까 니를 어떤 고용할 거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원자를 고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whether 또는 whether you have enough knowledge for the position. 그러니까 이렇게 채용하려고 하는 그 분야나 그 자리에 대해서 관련된 충분한 지식들을 네가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면에 있어서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요, 많은 공부를 해왔고 또한 많은 지식을 쌓아온 겁니다. 사실은. 근데 많은 지식과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인터뷰를 위해서 얼마나 잘 정리해서 포커싱 하는가는 또 다른 능력입니다. 또 다른 준비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whether you can work well with others. 그러니까 협동식이나 배려하는 협력심, 나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알 뿐만이 아니라 너무 말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팀워크를 가지고 잘 일할 수 있는가를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조별 어떤 프로젝트를 시키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약속을 철저히 잘 지켰어야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각자에게 배정된 것들을 잘 해나갈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지 되겠죠. 근데 그게 잘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서로가. 근데 그게 참 요즘 이 젊은 세대는 그걸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너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요, 집에서 혼밥하는 사람도 많고,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만 좀 잡고 있죠, 그죠? 그런 게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많은 종류의 일은 아직까지 있잖아요. 팀 플레이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여기 교수를 하면서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좋은 학부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게 평소에 어떤 우리가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게 때도 있고요, 차를 같이 마실 때도 있습니다. 비업무적인 거라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놓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work 할 뿐만 아니라 well하게 합니다. work well하게 진행하게, 그런 능력들을 길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실험방 생활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러한 역량들을 잘 길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4학년들인데 3학년, 2학년들에게도 조금 부족되고 메이는 것 같지만 실험방들에 들어가서 후배들이 실험방들에 들어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이 건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정말로 그런 걸 많이 건면하는 편인데 학생들이 또 학생을 건면하는 게 참 다르거든요. 후배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Research for an interview. 그죠? 그래서 the position open인데 그 포지션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그 포지션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요. The locations of plants and offices. 뭐 공장이나 아니면 사무실이나 그 관계된 뭐 예를 들면 대리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위치들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그 관계된 건물들이 어디 있는가, 소재지가 어딘가를 잘 알아둬야 되겠다. 그죠?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질문해놔야 됩니다. 교수를 우리가 교수 임명할 적에도 항상 요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 만에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도착할 수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 그런 걸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products and services, 그러니까 생산 제품 하는 것이 뭐고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제공해야 되는 어떤 서비스가 어떤 건가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가야지 거기에 관련된 질문이 나올 적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하겠다, 그거는 너무나 막연하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뽑히기 위해서죠.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여러분을 왜 뽑아야 되는가를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리서치 해야 돼요. 리서치. 그 다음에요, 우리가 executives 해야 된다. 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커리어에 대한 또 예를 들어서 이 질문들도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상 답안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야 된다. 예상 답안을. 그래서 그게 면접을 보는 면접자로서의 아주 최소한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인데 한번 common interview questions 한번 보십시다. 보편적인 인터뷰 질문들이 어떤 게 있는가? 저도 아마 거의 여기 있는 질문들 다 받아봤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Why have to apply for this job? 너 영어로 묻는 거죠.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건 뭐 무조건 나오는 질문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why 했으면 뭐 받아서 the reason why I have applied this job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Thank you for the question 뭐 이렇게 해놓고 확기시켜 놓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영어로 준비했던 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경직되기가 아니라 그냥 외운 것을 그냥 내가 외운 거 나왔다 그냥 외운 거를 그냥 얻는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심이 느껴지게끔 이 질문도 대답을 참 잘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뻔한 질문인데도 이 질문을 참 대답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첫 질문일 수 있고요. 그 다음 자기소개를 먼저 해보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첫 발언을 굉장히 준비를 잘해서 자연스럽게 잘 진행함으로 해서 뒤에 질문들이 순조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뒤에 순서들이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들 한번 보면은
What makes you suitable for the job? 이 잡을 네가 suitable 잘 어울린다? 잘 뭐랍니까? 네가 여기에서 뭐 잘 준비되어 있는 자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요즘은 약간 다르죠. 약간 다릅니다. 더욱더 네가 여기서 꼭 필요한 존재인가를 더 한번 모여봐. 이건 네가 지원의 동기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니를 뽑아야 될 이유가 뭔가를 찾아가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 다음에요. 뭐라 했습니까? What plans do you have? What plans do you have for your career? 이 경력들을 위해서 네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너 개인이 뭐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네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네가 또한 개발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 굉장히 미국 사람들 이런 질문 잘해요 진짜로.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자꾸 판에 박힌 어떤 문제들만 생각하고 답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냥 가서 열심히 해서요 이 팀원들하고 잘 지내고요 그러고 회사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은 거의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린 지난 한 해 동안 직원을 뽑는데 인터뷰에 10번 이상 갔습니다. 근데 이 질문들을 다 했거든요. 근데 70점 이상 주는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연구를 안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뽑아주면 열심히 할 거고 내 능력 안에서 그렇게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위치에 포지션에 대해서 이거 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지만 그거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위치를 가든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런 삶의 태도, 애티튜드가 여러분의 발전과 또한 구체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요 인터뷰에 들어가서는요 굉장히 답 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교수대가 들어오는데 너무나 뻔한 질문인데요. 저 인터뷰에 들어갔는데 총장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여기에 왜 지원했느냐? 그래서 신라대학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왜 교수 되고 싶어해? 질문하는데요. 저는 막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대답을 제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정말 교수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잘했고요. 그 다음에 저의 이때까지 살아왔던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돼서 앞으로 이러한 교수가 되겠다. 플랜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자꾸 이 트렌드를 개발해 가고요. 지금도 더 좋은 교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질문 What are your strengths and weaknesses? 이건 분명히 묻습니다. 자, 단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하죠. 단점 없는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전 단점 있어요. 근데 장점을 잘 부각하면서 단점은 어떻게 보완을 해간다든지 그런 단점들이 또한 이 조직에 크게 누가되지 않으면서 조직을 오히려 어떻게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혜롭게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저는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이라는 것들이 참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퇴사하면 열심히 나오고 뭐 이런 게 부진한 그게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게으른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일을 미루는 것도 게으른 거고요. 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도 게으름이고요. 내가 회사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요구하는 것들을 그 자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충실히 이렇게 대하지 못하는 것도 게으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자기를 잘 돌아보고 정말로 이 포지션과 관계된 정말 강점이 내에 있는가 솔직하게 물어보고요. 있다면 그거를 잘 포장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약점이 있다면은 어떻게 내가 보완해 갈 건가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면은 그 약점을 커버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Give an example of your leadership abilities. 내가 뭐 어떤 높은 위치에 가는 게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팀 안에서 어떤 작은 분야에 대해서는 또 리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십 능력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동아리라는 걸 꼭 해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동아리라는 그 뭐라 그러나 정해진 조직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요. 그룹 스타디는 엄청 많이 해봤습니다. 장도 해보고요, 팀원도 해보고요. 심지어는 제가 학부생인데 대학원 형들하고 그룹 스타디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도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도 2학년 정도까지는요 과목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룹 스타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 아니면은 팀 플레이를 하는데 내가 잘 되게끔 해봤다.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능력과 나눔, 협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 다 리드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동아리 장만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번 학기에 우리 듣고 있는 태용이라든지 강현이도 아마 학술연구 동아리라고 우리가 같이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자기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하는 저희가 이제 동영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작은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다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꾸 확대해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리더십 어빌리티가 자꾸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 동아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과목들에 대해서 동아리 아닌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해 오는 사람한테는요 아주 오픈하면서 잘 이렇게 가르쳐 줬던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저도 역량이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example를 줄 수 있는 활동을 미리 해놔야 되는 거죠. 동아리를. 그 다음에 what else are you applying? where else? 뭐 다른 데 또 apply 하는 데 있니? 뭐 우리 회사와 어떤 비슷한 레벨인지 아닌지 또한 그 apply 한 데가 어떠한 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주방에 뭐 예를 들어 보조로실 채우고 저기는 기술자 그런 apply를 쓸 수가 없죠. 근데 요즘 뭐 이 학생들 그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학에 들어올 적에 와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요리 조리학과에 신청해놓고 또 여기 신소재 와 대체 어떤 인생을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의 달란트나 능력이 다양해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 기간은 좀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11월 달이나 12월 또한 늦으면은 2월 또 이번에 보니까네 또 대기업들이 상반기에 또 뽑는 그런 기업들도 있던데 좀 리크루트하는 그 선발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시에 뭐 7군데, 8군데 어떤 선배들 보면 10군데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요. What challenges will this company face in the next 2 years? 와 이거 진짜 이제 좀 전문적이면서 진짜 너 이 회사에 대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아니면은 너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니? 이 질문이죠, 그죠? 맞습니까? 이 회사가 지금 네가 만약에 들어왔는데
아니면은 앞으로 네가 볼 적에 밖에서 보니까 2년 내에 뭐 당면하게 될 어떤 도전해야 될 그런 문제가 뭔가 이 뭐라고 생각하니? 잘 모르겠는데 그럼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 이 회사가 지금 어떤 회사인가 정확히 알고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리고 일원으로 들어왔을 적에 열심히 한다는 게 정말 생각하면서 열심히 할 거냐? 아니면 네 몸만 움직일 거냐? 그런 질문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그 교수님이 우리 학과에도 이번에 교수님 새로 오셨는데 그 질문에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소재공학부가 앞으로 당면하게 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당신은 무슨 준비가 되어 있고 활동을 할 건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와, 그 질문 진짜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은요 다른 것들은 검증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논문을 얼마나 많이 쓰는가, 그 다음에 연구비는 어느 규모로 하고 계신가, 또 티칭 경력,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되신가, 이거는 다 이력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질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질문은요 굉장히 면접관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우리가 뽑음으로 해서 이 조직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검증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기 때문에 참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5년, 10년 이건 몰라도 적어도 next 2 years, 그러니까 1, 2년 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 아마 그 회사에 관계된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생각하는 것과 바깥에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로 신선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은 저는 많은 크레딧, 그러니까 점수를 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에 장보고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의 코어디네이터 교수로서 이렇게 질문을 및 인터뷰를 참 많이 해봤는데요.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지면은 그 지원자의 역량, 준비된 그런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질문들을 지금부터 충분히 준비해 가야 됩니다. 지금 4학년들이시죠? 그리고 대학원에 지나가실 적에도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좋은 대학원에 갈수록. 그 다음에 또 회사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가면 심도 있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준비되어 있는 자, 이 대답하기 위해서 그런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자리에 갈 찬스는 되게 낮다고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사실은 어느 포지션으로 어느 한 작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가는 사실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보고 얼마나 준비된 자가 되느냐,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조합을 잡고 경력을 이렇게 쌓아가는데 답이 아닌가, 준비된 게 아닌가 이 생각입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논문 작성 및 발표 과목에 있어서 참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일단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좀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결과들이 있으면 참 감사하고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면서 조별 발표를 하고 2주 뒤에, 3주 뒤에는 이제 또 시험을 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